제10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표는 허브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타원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자, 먼저 가의 경우는 나선팔이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중 막대 나선 은하만 나선팔이 있지요. 그래서 가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그리고 나는 편평도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편평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타원 은하지요. 그래서 나는 타원 은하입니다. 그리고 다는 나선팔도 없고 편평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는 불규칙 은하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는 분류기준 기억으로 적절하다. 가하고 다는 규칙적인 구조가 있고 다는 규칙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분류기준 기억으로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는 적당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는 가, 막대 나선 은하가 나, 타원 은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원 은하는 다른 은하에 비해서 성간물질이 없고 성간물질이 적고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요. 막대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답니다. 성간물질의 질량비. 막대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의 색, 다, 불규칙 은하는 나, 타원 은하보다 붉게가 아니고 푸르게 보인다지. 왜냐하면 타원 은하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불규칙 은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파란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가 아니라 푸르게 보인다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형태가 다른 새 은하,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허블은 외부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서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 또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타원 은하가 되고 나는 정상 나선 은하, 다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기억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는 그러니까 타원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나 막대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하의 형태와 진화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의 형태의 은하가 다른 형태의 은하로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의 나선팔 부분은 대부분 나이가 적은 푸른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허브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다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맞았지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다는 디귿만 맞았습니다. 3번 표는 특이은하 가와 보통의 막대 나선 은하 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를 보면은 은하의 중심부가 은하의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고 또 빠르게 회전하는 가스운이 관측되기 때문에 가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이 그림과 같이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고 가스운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서 정상 나선 은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는 세이퍼트 은하고 나는 보통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세이퍼트 은하는 이 제로부터 이 7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로부터 이 7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타원 은하지요. 타원 은하는 편평도에 따라서 즉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S0부터 이 7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SA, SB, SC 나선팔이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SB, SB,
SA, SB, SC 중 하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은하 전체의 밝기에 대한 중심부의 밝기는 가 세이퍼트 은하가 더 밝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가 다 보통 막대나선 은하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수소 흡수선의 평균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수소 흡수선의 평균 파장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지요.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는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을, 그리고 나는 전파와 가시광선의 합성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합성 영상을 보면은 양쪽에 로브와 Z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하는 전파 은하가 됩니다. 전파 은하는 보통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이기 때문에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Z로 연결된 로브가 중심부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 원인은 전파원의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X선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전파원화 중심부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파와 강한 자기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는 전파 은하가 됩니다. 기억, 중심부에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한다. 맞다고 그랬지요. 은하 중심부, 전파 은하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와 강한 자기장 때문에 Z와 로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은하 중심부의 회전축은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은하 중심부의 회전축은 바로 이 대각선 방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축은 시선 방향, 우리가 바라다 보는 방향과 수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야만 양쪽에, 중심부 양쪽에 Z하고 로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전축은 대각선 방향, 시선 방향은 이거와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란하다가 아니고 수직이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로브 구조는 가시광선보다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된다. 맞았지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로브 구조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로브인데 합성 영상, 전파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을 합성한 영상에서만 로브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로브는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이 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5번 다음은 충돌 은하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 은하는 은하들 중 서로 가까이 있는 은하들끼리 큰 인력이 작용해서 충돌하는 은하입니다. 그렇지만 은하 속에 있는 별들끼리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거대한 분자원들이 충돌하게 되고 격렬한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히 기체가 압축되어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은하가 가까이 접근하면 은하 형태가 변형되어 길게 휘어진 구조물처럼 특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A,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성간물질이 압축되면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맞았지요. 거대한 분자 구름이 충돌하면 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은하 충돌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은하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맞았지요. 중력의 영향으로 길게 휘어진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았고, 그 다음에 학생 C, 은하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파괴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가 맞았습니다. 6번 그림 가는 어느 특이 은하의 모습을 나는 이 은하의 스펙트럼과 H알파선의 파장 변화량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H알파선의 고유 파장은 656.3 나노미터인데 적색 편의에 의해서 760 나노미터로 적색 편의가 일어났습니다. 뺐을 때 760 나노미터에서 656.3 나노미터를 뺐을 때 파장 변화량은 103.7 나노미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맞았지요? 화살표로 본 그 은하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이 은하는 퀘이사입니다. 이 퀘이사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퀘이사는 매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퀘이사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는 우주가 탄생한 후 약 7억 년이 되었을 때 생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퀘이사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가 되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퀘이사의 중심에는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억,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맞았습니다. 퀘이사는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특이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H알파선의 파장 변화량으로부터 적색 편의를 구할 수 있다. 적색 편의는 고유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고유 파장은 656.3였는데 760으로 변했지요. 이 차이를 고유 파장 656.3 나노미터로 나눈 것이 적색 편입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를 구할 때는 고유 파장 656.3 분의 증가한 파장 760 빼기 고유 파장 656.3을 뺀 값을 구하게 되면은 0.158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방출선 기역의 파장 변화량은 103.7 나노미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H알파선의 고유 파장이 656.3인데 이때 파장 변화량이 103.7 나노미터로 나타났지요. 그런데 방출선 기역은 H알파 선의 고유 파장보다 짧지요. 파장이 짧으면 적색 편의도 파장 변화량도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3.7 나노미터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외부 은하 ABC의 스펙트럼에서 수소선의 고유 파장과 관측 파장의 위치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ABC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관측할 때 ABC가 모두 같은 방향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기억, ABC에서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ABC에서 모두 고유 파장은 점선인데 점선 650 나노미터인데 이보다 모두 관측 파장이 길게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관측 파장인데 모두 길게 관측되었기 때문에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가장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수소선의 파장 변화량 A는 25나노미터, B는 5나노미터, C는
45나노미터이기 때문에 45나노미터인데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볼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져서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멀고 가장 먼 것은 C가 됩니다. 그래서 BAC 순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관측할 때 후퇴 속도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ABC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장 변화량의 B가 25대 5대 45가 되기 때문에 5대 1대 9가 됩니다. 그리고 허블의 법칙에서 후퇴 속도는 허블상수 곱하기 거리 R이 되기 때문에 속도의 B가 5대 1대 9가 되면 V 속도의 B가 5대 1대 9가 되면 거리의 B도 5대 1대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모두 오른쪽에 놓았는데 A가 거리가 5, B가 거리가 1, 그 다음에 C가 거리가 9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B까지의 거리가 A까지의 거리의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은 후퇴 속도도 2배가 되지요. 그래서 C를 기준으로 C를 기준에서 관측했을 때 후퇴 속도는 B가 A의 2배이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은하 A에서 관측한 은하 기억, 니은, 디귿의 후퇴 속도가 km/s로 나와 있습니다. 후퇴 속도와 니은과 디귿 사이의 거리 75 메가퍼섹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르는 거 고르기. 단 은하들은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허블 법칙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V, 그 다음에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인데 후퇴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V는 허블상수 H 곱하기 거리 R이 됩니다. 기억, 우주는 은하 A를 중심으로 팽창한다고 그랬는데 허블 법칙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 관측하더라도 모두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특정한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허블 상수는 60km/s/메가퍼섹이다. 니은과 디귿 사이의 거리가 75메가퍼섹이고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두 은하의 후퇴 속도 1500km/s와 6000km/s이기 때문에 뺐을 때 그 차이는 4500km/s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75메가퍼섹 차이가 날 때 후퇴 속도는 4500km/s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블 법칙에서 허블 상수 H는 R분의 V가 되죠. 거리 R분의 속도가 되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60km/s/메가퍼섹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은하에서 같은 시각에 방출된 빛은 기억보다 디귿에 먼저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거리를 알아봐야 되겠죠. 허블 법칙에서 A로부터 기억과 니은의 거리는 서로 같죠. 후퇴 속도가 1500km/s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블 법칙에서 거리 R은 H분의 V가 되지요. 허블 상수분의 벌어지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A에서 기억과 니은 사이의 거리가 모두 똑같이 25메가퍼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까지는 25 더하기 25에서 50메가퍼섹이 되고 디귿까지의 거리는 75메가퍼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기준했을 때 디귿까지의 거리가 기억까지의 거리보다 멀지요. 그래서 디귿, 니은에서 같은 시각에 방출된 빛은 기억보다 디귿에 먼저가 아니고 나중에 도착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1920년 이후 여러 과학자들이
관측을 통해 구한 허블 상수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기억인데 허블 상수 값이 최근 니은보다 훨씬 크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기억 시기에는 관측을 통해 구한 허블 상수 값에 근거할 때 기억보다 니은에서 더 크게 계산되는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우주의 팽창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억 허블 상수 값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 측정된 허블 상수 값은 h 값은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허블의 법칙,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r이 되는데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허블 상수 h,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 h인데 이 값이 작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 v 또한 작게 됩니다.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후퇴 속도를 추정하여 구한 외분화의 거리, 후퇴 속도 v를 측정하면은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외분화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지요. 허블의 법칙에서 거리 r은 허블 상수분의 후퇴 속도가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상수는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작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h가 더 작지요. 니은 시기에 h가 더 작습니다. h가 더 작으면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후퇴 속도를 측정해서 구한 외분화까지의 거리는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더 길게 됩니다. 거리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했을 때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것으로 가정하면은 허블의 법칙에서 시간은 우주의 나이, 시간 t는 거리 r을 후퇴 속도 v로 나누면 되지요. 그런데 v는 허블의 법칙에서 허블 상수 곱하기 r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이 t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런데 니은 시기에 허블 상수가 더 작았지요. 허블 상수가 작으면 우주의 나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 또한 니은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0번 다음은 어느 우주론의 주요 주장과 이 우주론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물리량 A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론에는 크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우주의 팽창 여부,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보고 있고 정상 우주론 역시 우주가 팽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질량 면에서는 빅뱅 우주론은 일정하다고 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 그림에서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만 하고 새로운 물질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면에서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특징은 빅뱅 우주론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 점차 팽창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생겨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무한하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우주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요. 우주의 온도와 우주의 밀도가 세로축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물리량은 우주의 밀도와 우주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도 될 수가 있고 우주의 온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정상 우주론이다. 맞았지요? 니은 우주의 밀도는 물리량 A로 적절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지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초기에 매우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뒤섞여 있어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K까지 충분히 식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현재는 2.7K 복사로 관측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측되고 있는 2.7K 흑체 복사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어떤 복수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은 복수에너지의 세기의 분포가 거의 우주 전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주 배경 복수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색깔이 검은 부분은 복수에너지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부분은 복수에너지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인데 거의 세기가 고르게 우주 전역에 걸쳐서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군데군데 복수에너지의 세기가 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다. 맞았지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짐에 따라 투명해진 우주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빛으로 우주 전역에서 거의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현재는 온도가 2.7K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아졌지요. 그래서 현재는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전파 영역에서 2.7K 복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였기 때문에 전파보다 파장이 더 짧은 영역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었지만 현재는 온도가 2.7K로 낮아져서 전파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복수에너지의 세기 차이는 우주 초기에 밀도의 미세한 분포 차이가 존재했다는 증거이다. 맞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은 약한 영역보다 물질의 밀도가 커서 온도가 미세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 차이는 우주 초기에 미세하게 밀도의 불균율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12번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가와 나 시기의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기억의 개수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양성자가 14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였는데 나 그림에서 보면은 양성자가 12개 그러니까 2개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성자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기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그림입니다. 원자의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매우 뜨거워서 빅뱅 1초 후부터 약 3분 동안에 헬륨 원자핵이 합성되었고 소량의 리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나 동안 우주의 온도는 1천만 K보다 낮았다고 그랬는데 가나 동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1천만 K 이상이었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시기 직후 우주 공간에서 기억 헬륨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 핵이 연속적으로 생성되었다. 아니지요. 헬륨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려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만 나시기 직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헬륨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 핵은 생성될 수 없었습니다. 헬륨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 핵은 이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었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13번 다음은 허블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낸 풍선 모형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이다. 그림을 보면 단추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표시되었는데 모두 다 거리가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특정한 팽창의 중심은 없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우주에서는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우주의 중심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 모형을 통해 우주의 특정한 팽창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학생 A, 단추 기억, 니은, 디귿은 하나의 은하를 구성하는 별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별이 아니고 은하에 해당됩니다. 단추는. 그래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풍선 모형에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 표면은 우주 공간에 해당하고 풍선 표면의 단추는 별이 아니라 은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틀렸고, 그 다음에 학생 B,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니은과 디귿에서 같다라고 그랬는데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허블의 법칙에 비해서 더 빨리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니은보다 디귿에서도 큽니다. 그래서 학생 B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팽창하는 풍선의 표면에서 팽창의 중심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았지요. 풍선 모형에서 풍선 표면은 우주 공간에 해당한다고 했고 팽창하는 풍선의 표면에서 모든 단추와 단추 사이의 거리가 서로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 C만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우주의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 기억 전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급팽창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빅뱅 후 기억까지는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니은 사이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니은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억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하였다. 맞았지요? 계속해서 그래프의 그 양이 증가하겠죠. 우주의 상대적 크기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속 팽창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프가 계속해서 증가했지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 우주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진 거, 계속 팽창한 거 맞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인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물질의 인력 때문에 점점 기울기가
작아져서 감소 팽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미래의 접선의 기울기가 커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급팽창은 기억 시기 이전에 일어났다. 맞았지요? 우주의 급팽창은 빅뱅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된 시점인 기억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된 것은 약 38만 년, 빅뱅 후 약 38만 년이 경과해서부터인데 이보다 급팽창은 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억부터 니은 시기 동안 단위 부피당 암흑에너지의 양은 감소하였다고 그랬는데, 암흑에너지는 단위 부피당 일정한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사이 이 시기 동안에도 단위 부피당 암흑에너지의 양은 일정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5번 그림은 빅뱅 직후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 동안 우주의 크기 변화를 부풀어 오르는 풍선 표면에 비유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급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우주의 급팽창이 시작된 기억 시점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 내의 영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의 균질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매우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급팽창을 통해 이 영역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큰 규모로 균질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측한 우주 영역은 거시적으로 볼 때 균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일 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해당하는 영역은 매우 불균질하였다가 아니라 균질하였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일 때 관측 가능한 우주는 매우 평탄할 것이다.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급팽창이 끝난 니은 시점의 우주의 크기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곡면이 아니라 평면으로 보일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매우 그림과 같이 평면으로 보일 정도로 평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급팽창 이론을 통해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초기 빅뱅 우주론에 따른 것인데, 물질의 양에 따라 우주 공간은 양수 또는 음수의 공률을 갖기 때문에 공률이 0인 편평한 공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급팽창 이론에서는 우주 생성 초기에 급팽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져서 관측되는 우주 영역이 매우 평탄하게 보인다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6번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근거하여 급팽창 직전과 직후의 우주의 상대적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급팽창 직전의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R1, 우주의 지평선 크기를 H1, 급팽창 직후의 우주의 상대적 크기가 R2이고 급팽창 직후 우주의 지평선 크기가 H2인데, R2는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을 때의 크기이고 H2는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급팽창 직후의 크기 증가율은 R2가 H2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우주의 상대적 크기 증가율 R2가 우주의 지평선 크기의 증가율 H2보다 크기 때문에
R1분의 R2 값이 상대적으로 H1분의 H2보다 더 크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급팽창 동안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맞았지요? 이 급팽창 이론은 우주 탄생 직후 10의 마이너스 36제곱부터 10의 마이너스 34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이론으로 기존의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든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 또 우주의 자기 홀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급팽창 동안에는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H2 내부 영역은 온도가 거의 균일하다. H2는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의 우주의 크기인데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가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균일할 수가 있었지요.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팽창 직후에도 우주의 지평선 급팽창 직후에 우주의 지평선이 바로 H2인데 이 내부 영역은 온도가 거의 균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7번 다음은 어느 퀘이사를 관측한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진에는 퀘이사 4개, ABCD 4개와 은하 1개, 중심에 은하 1개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퀘이사가 그 앞에 있는 은하의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4개, ABCD 4개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부터 D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맞았지요? A부터 D까지는 모두 동일한 퀘이사가 앞에 있는 은하에 의해서 굴절된 영상이기 때문에 A부터 D는 모두 동일한 물체 퀘이사입니다. 따라서 A부터 D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적색 편의는 모두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같은 물체의 퀘이사에서 방출된 빛이 앞에 있는 은하에 의해서 굴절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퀘이사에 의해 나타난 영상이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똑같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중력 렌즈 현상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기억인 이제 퀘이사인데 퀘이사는 뒤쪽에 있고 니은은 은하인데 은하는 앞쪽에 있지요. 뒤쪽의 퀘이사에서 방출된 빛이 앞쪽의 은하에 의해서 굴절되어 나타난 영상이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멀다. 맞았지요. 퀘이사가 앞에 있는 은하보다 멀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은하 또는 은하 집단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켜서 멀리 있는 은하를, 여기서는 이제 퀘이사가 되죠. 멀리 있는 퀘이사를 여러 개의 왜곡된 영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퀘이사에서 방출된 빛이 퀘이사 앞쪽에 있는 은하에 의해서, 은하의 중력에 의해서 굴절되어 4개의 영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무튼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어느 나선 은하에서 질량 분포가 서로 다른 A와 B일 때 예상되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를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가로축, 회전 속도를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예측되는 값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 T보다 가까운 영역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물질의 대부분이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다면 예측되는 속도과 같이 별들의 회전 속도는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T보다 먼 영역에서는 예측된 회전 속도보다 관측된 회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예측한 것처럼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은하 외곽에도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보다 먼 영역의 회전 속도 곡선, 이 관측되는 곡선값, 관측되는 속도값으로 계산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은 관측된 물질의 총 질량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전자기 바로는 관측되지 않는 암흑물질이 은하 원반과 은하 중심 밖의 은하 원반과 해일로에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암흑물질은 별들의 회전 속도 및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억은 은하의 질량이 은하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B와 관한 내용이지요. 은하의 질량이 은하 중심부에 집중되지 않은 경우에 그래프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은하의 질량이 대부분 은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됩니다. 은하의 질량이 대부분 은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V 회전 속도 곡선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그랬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일 때 거리 R1과 R2에서 은하 중심을 회전하는 주기는 거의 같다라고 그랬는데 기억의 경우에 거리 R1과 R2에서 은하 중심을 회전하는 회전 속도는 거의 같지요. 그렇지만 회전 경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회전 경로는 더욱더 길어지기 때문에 R1보다 R2에서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주기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당연히 R1보다 R2에서 훨씬 더 길게 되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은 니은보다 기억에 가깝다. 실제 관측되는 속도값은 기억과 가깝지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은하는 외곽부에도 암흑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속도 곡선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더 가깝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19번 그린 가나다는 우주의 미래 모형을 세 가지 기하학적인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평탄 우주입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고 곡률이 0인 우주입니다.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계속 감소해서 0으로 수렴하는 우주 모형입니다. 이 그래프의 점선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닫힌 우주. 닫힌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고 곡률이 플러스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은 수축해서 크기가 다시 감소하는 우주 모형입니다. 이 그래프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와 같게 되지요. 닫힌 우주는. 그 다음에 다는 열린 우주입니다. 열린 우주의 경우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고 곡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는 이 그래프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 됩니다. 기억 현재 우주의 곡률은 평탄 우주에 가깝다. 현재 우주는 곡률이 0이기 때문에 평탄 우주에 가까운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열린 우주 모형이 아니라 닫힌 우주 모형이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분의 임계 밀도 값은 1보다 크다. 다는 열린 우주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습니다. 분모가 더 작지요. 그래서 1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0번 그림은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두 우주 모형.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우주 모형은 평탄 우주인데 모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모형이 A고, 그 다음에 B와 같이 팽창 속도가 점점 작아지는 감속 팽창 우주 모형, 이것이 B입니다. B의 경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가 되고, A의 경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가속 팽창 우주가 됩니다. 이 부분 네모칸 부분을 확대했을 때 그래프가 A와 같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중 실제 우주는 A에도 가깝습니다. 그 원인은 trọng力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때가 우주의 탄생 시점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시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탄생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우주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0이 된 시점까지 구한 것이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A 모형에서 더 크게 되지요. A 모형에서는 이만큼이 우주의 나이가 되고, B 모형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요때 0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나이가 됩니다. 우주의 나이. 그리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더 많게 됩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많게 됩니다. 자, 기억. A와 B는 모두 평탄 우주 모형이다. 맞았지요? A와 B는 모두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평탄 우주 모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주의 크기는 서로 같지요. A하고 B에서. 그렇지만 나이는 A에서 더 많기 때문에 A의 경우는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똑같이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팽창 속도가 더 느린 셈이지요. B에서는 이만큼이 우주의 나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만큼 팽창을 해서 B에서는 팽창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두 우주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A에서 더 크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A에서는 trọng力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속 팽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